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집 수리를 맡겼다. 을은 약속한 수리를 완성해야 하고 갑은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계약이 성립한다. 도급의 핵심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다. 암기하면 도급 일 완성 보수 지급, 정리하면 도급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계약이다. 도급, 고용, 위임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이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집을 완성해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은 도급이다. 고용은 노동력 제공이 핵심이다. 위임은 사무처리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은 위임에 가깝다. 암기하면 도급은 결과, 고용은 노동, 위임은 사무처리, 정리하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면 된다. 완성된 결과물이 핵심이면 도급이다. 수급인은 약속한 일을 완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을은 단순히 열심히 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결과를 완성해야 한다. 도급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완성된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르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수급인의 핵심 의무는 일 완성, 정리하면 도급에서 수급인은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약속한 결과를 완성해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집 수리를 완료했다. 그러면 갑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급은 무상으로 일을 해주는 계약이 아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계약이다. 다만 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보수 지급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수급인은 완성, 도급인은 보수, 정리하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다. 도급에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이 완성된 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창고를 짓기로 했다. 창고가 완성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수 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 이행 관계에 설 수 있다. 암기하면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 후 청구, 정리하면 도급에서는 일을 다 했는지 인도까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급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멸실되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집을 수리하던 중 양쪽 모두 책임 없는 화재로 공사 부분이 사라졌다. 이 경우 을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다. 그래서 완성 전 위험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멸실 원인이 도급인에게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암기하면 완성 전 멸실은 수급인 위험이 원칙, 정리하면 완성됐는지 누구 책임으로 멸실됐는지를 봐야 한다. 도급에서도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집을 수리했는데 수리한 벽에서 계속 물이 샌다. 겉으로는 공사가 끝났지만 제대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갑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에서 하자는 완성된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암기하면 도급하자 완성물의 계약 부적합, 정리하면 일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결과물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하자 보수 청구권은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고쳐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욕실 공사를 했는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하자를 보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제한될 수 있다. 하자 보수는 도급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제수단이다. 암기하면 하자가 있으면 먼저 고쳐달라고 한다. 정리하면 도급하자 문제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권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의 부실 공사 때문에 갑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 갑은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도 문제된다. 다만 건물이나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가 제한되는 특칙이 있다. 암기하면 도급하자, 효과 보수 청구,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해제, 정리하면 하자의 정도와 목적물의 종류를 함께 봐야 한다. 건물 도급은 일반 도급보다 해제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건물을 지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갑은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처럼 토지에 붙은 공작물은 쉽게 해제해서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 철거와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은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 해제를 제한한다. 암기하면 건물 도급은 하자가 있어도 해제 제한, 정리하면 건물 하자는 해제보다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도급 판례의 핵심은 완성 여부, 하자, 보수 청구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일을 어느 정도 했더라도 계약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면 전체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완성은 되었지만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또 건물 도급에서는 해제가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암기하면 도급 판례는 완성하자 보수, 정리하면 도급 문제는 먼저 일이 완성되었는지 보고 그 다음 하자와 보수를 검토하면 된다. 도급 사례형은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하자. 먼저 도급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는지 본다. 완성되었다면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를 검토한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해제를 검토한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이라면 해제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암기하면 성립 완성 보수하자, 보수 배상 해제, 정리하면 도급은 완성됐는가가 출발점이다.